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국민 투표법 개정안에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은 나쁜 것이니까요. 오늘은 부정선거 주장금지법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저러한 조항을 찬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게 죄야? 라고요. 일단 이러한 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엔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이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실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과거에는 옳다고 여겨진 게 미래에는 틀린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180석의 초거대 여당이고 동시에 이재명이 대통령이며, 그리고는 법 왜곡죄라는 법을 만들거나 그 외에도 기상천외한 짓을 벌이며 사법부마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인구구조 그리고 사회 시스템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우위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나라에서 특정한 안건에 대해 정답이라는 것을 정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나라에서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이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좌파들이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마저 장악되면 더 이상 상권 분립은 형식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행정부, 사법부같이 국가의 핵심 기관을 점령한 자들이 생긴다면 과연 이들이 언론, 여론조사 업체, 교육계는 점령을 못할까요? 아니요. 시군죽 먹기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중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보단 남들이 하는 거, 뉴스에 나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많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사회적 분위기에다가 거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처벌하는 법까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나서 그것이 잘못됐고 막아야 한다고 말하면 허위사실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부정선거를 해도 아무런 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정선거 언급금지법이 잘못된 이유인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입틀막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부정선거 빌드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좌파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는 허위사실이고 음모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이 부정선거 언급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던데 그거는 셀프 디스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인 이재명부터가 과거에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좌파 언론이 뉴스타파도 이재명이 부정선거 주장을 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사실 민주당과 좌파들은 허위사실 척결, 공정과 상식 운운은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과거부터 허위사실과 루머를 퍼뜨리며 엄청난 정치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이익이 어느 정도냐면 못해도 해당 정권의 지지율을 낮춰서 선거에 승리하거나 잘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끔씩 일부 좌파들은 해당 정부가 신뢰를 안 줘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 세력도 선관위가 이재명이 신뢰를 못 줘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주장금지가 잘못된 이유는 여기까지지만 이거와 비슷한 아주 잘못된 법들도 이제 비판을 하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역사 왜곡을 처벌하겠답시고 만드는 법들입니다. 역사 왜곡을 금지하는 게 왜 나쁜 것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학문이 발전하려면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듯, 그리고 아까 제가 옳고 그름은 그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이 정한다 했듯이 역사라는 것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특정한 집단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퍼뜨린 것이죠. 그러면은 객관적인 역사관이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역사관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구는 뭐 사료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 사료를 해석하고 인간, 개인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옳다라는 그런 기준의 척도는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옳고 그름은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 혹은 집단이 정해요. 저는 이제 객관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이거에 반대하면 너는 객관적이지 않은 나쁜 사람이니까 불이익을 받을 거야 라고 강요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고 그것만큼은
무조건 보장돼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이다라고 칭해진 것과 다르게 해석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 역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루어지는 사회면 그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탈을 쓴 종교, 그러니까 10만 없는 10만 죽은 종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